윤석열 부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천공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 중이지만 단독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게 계속해서 참여를 요청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을 일체 거론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에게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을 자꾸 언급하다 보니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본래는 토요일까지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 7개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상임위 전체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발언이 실없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를 가져오고 가져오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발언을 하지 말고 발언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여당이 바라볼 때도,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볼 때도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국회로 돌아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야당과 모종의 협치를 모색하기보다는 사법부를 통해서, 사정기관을 통해서 이재명 리스크, 전 정권 리스크,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서 현재 정국을 돌파하려, 현재 여론 흐름을 흐트러뜨리려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상임위에 정부 관료들이 출석하지 못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아쉬워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언급하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원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점차 흘러가게 됩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한다, 그런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양보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청이고, 민주당이 그런 양보를 하지 않을 거라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고 설령 어떤 입법이라도 윤석열이 모두 거부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거부할 때 그때의 문제이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국회 운영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면, 국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해 나가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지를 보낼 것이고, 국회 운영과 국정을 포기한 듯한 정부 여당의 모습에 조금 머뭇거리던 국민들까지도 사고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천공은 이런저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나라를 운영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사회 현상, 어떤 분야에서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을 사실상 다 이야기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안이나 현상을 보고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 천공의 이야기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천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놨으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맛에 맞게 많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다가 적용하면 된다. 천공이 발언하는 모든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극단적인 형태의 발언들이 상반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질은 제껴두고 지엽적인 것을 끄집어내어 그것이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그것이 다뤄야 되는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 천공 발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빨간색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천공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천공이 해주고 있다, 사과가 빨간색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천공도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하네, 파란색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천공이 파란색이라고 했네,
노란색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천공이 노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저마다 취사 선택에서 그것을 주장할, 그리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천공이 모두 다 해놓은 것이죠. 사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그냥 같은 사과입니다. 몸에 좋은 사과를 어느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어떻게 섭취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가,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죠. 반면에 사과 색깔을 가지고 다투게 함으로써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초점을 본질에서 흐리게 만듭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색깔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것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사과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를 갖고 다투고 그 색깔 전쟁에서 이겨야 자신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가 되고, 그것이 이 사회에서 반드시 정의되어야 하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봐서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기괴한 그런 발언들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무엇인가에 쫓겨서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공의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자신의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 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공 같은 자들이 위험한 것이고, 천공 같은 자들에게 빠져든 권력자가 있는 나라가 반드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죠. 지지율 하락은 물론이고 특검이라든지 국정 현안이라든지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분 말씀대로 하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혹할 여지가 무척 많은 것이고, 더군다나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이고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 있기 때문에 천공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천공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부류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정권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상당수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공의 부추김에 의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천공의 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용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공의 말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커다란 문제를 얘기할 만한 그런 발언이 있죠. 바로 전쟁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나갔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똘똘 뭉치는 거죠. 추고 봐야 저승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전제가 깔려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온한 상태에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똘똘 뭉치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극한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뭉치지도 못하고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마치 방탕한 생활을 하는 민족인 것처럼, 그런 국민인 것처럼 천공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정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어봐야 저승의 무서움을 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국민이 비로소 똘똘 뭉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소재로 발언을 했지만 똘똘 뭉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지고 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윤석열 물러가라 라고 똘똘 뭉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공은 이런 뜻으로 발언한 게 아니겠죠. 천공의 발언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류가 없는 통치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옳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두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하는 통치자의 시각이라면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국가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이끌어 가느냐가 통치자가 가져야 될 본질인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문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죠. 전쟁을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런 사고는 없습니다. 천공의 발언에서 단어 하나씩을 바꿔보면 좀 더 뚜렷해집니다. 똘똘 뭉치지 못한다 라는 말을 통치자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국민들이다 라고 바꾸면, 전쟁이란 말을 통치권자가 휘두르는 공권력에 의한 핍박으로 바꾸면
정신 차리고 저승 무서운 줄 안다 라는 말을 통치권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바꾼다면 천공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아무런 오류가 없는데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렇게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니 윤석열이 공권력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면 그제서야 국민들이 아,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 통치권자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숙명이겠구나. 라고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똘똘 뭉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천공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윤석열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한답시고 그냥 막 던지는 발언 같기는 한데 정말 무서운 것은 천공을 무한 신뢰하는 윤석열이 아, 전쟁을 해야 이승만처럼 내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고 설령 국민들에게 쫓겨나더라도 비교적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구나. 이렇게 오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판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현실적인 부귀영화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불명예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도 않죠. 그런 것에 가치를 둔다면 윤석열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일 리도 만무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평화를 담보했던 것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군사적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 둘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만 보인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더 이상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